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멘탈 전도사 차마쌤입니다. 오늘은 벌써 수요일이네요.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휴일 마지막 날이죠. 오늘까지 쉬고 그 다음 날은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야 합니다. 출근해가지고 쉴 때는 편안하게 쉬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타인이 그 잘못해준 일은 서둘러서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잘해준 일은 오래오래 마음에 기록을 해둬야 돼요. 남이 건넨 그 무례한 말은 오래도록 곱씹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남이 건넨 그 다정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불행하다는 겁니다. 이 타인이 준 상처를 곱씹으면은 증오와 복수심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을 더럽힐 뿐이지만, 그 타인의 준 선의를 곱씹으면은 사랑과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을 아름답게 이제 채워준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지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람에게 얻은 감사로 이제 상처를 덮는 거예요. 상처를 덮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책 한 권, 당신이라는 책 한 권은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서운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어디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좀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오죽했으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연놈들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예의 없는 연놈들이 너무 많아.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뒤끝이 장렬이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곱씹고 마음에 새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 스스로 혼자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는 한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인간인지라 당장 안 되더라도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죠. 사랑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좀 예의가 있어야 돼. 결국 싸가지가 있어야 돼, 싸가지. 요즘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연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참 피곤합니다. 큰일입니다. 진짜 시대가 자꾸 이렇게 뭔가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예의 상실한 인간들이 너무 많다.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AI의 발전은 반도체 시장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그 무어의 법칙이 있어요. 이 무어의 법칙은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분위기네요. 누군가는 외면했던 값비싼 그 HBM은 이례적으로 시장이 대세가 됐고, 이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넥스트 HBM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한창인데, 차세대 기술을 우선 확보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AI 시장에 빠르게 대응을 하고 수위를 그 차치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 업계는 D램에 이어서 낸드 플래시까지 AI 수혜주의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D램하고 그 낸드 플래시는 모두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쓰임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D램은 주 메모리로 사용된다면 낸드는 보조 저장 장치예요. 속도는 빠른데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D램에 비해서 그 낸드는 속도는 느린데 이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낸드 중에서 SSD AI 발달에 따라서 데이터 저장과 처리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AI 확산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기업용으로 사용하는 SSD의 수요도 급증하고, 실제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올 1분기 기업용 SSD 시장 매출 규모가 37억 5,810만 달러죠. 이는 전분기보다도 23억 660만 달러 대비 62.9%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SSD 시장에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TLC에서 이제 QLC죠. QLC의 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낸드는 데이터 저장 방식에 따라서 SLC, MLC, TLC, QLC 이런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정보가 저장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셀이죠, 셀. 이 셀에서 몇 비트,
이 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느냐입니까? 있느냐다. 그래서 셀은 그 컨트롤 게이트하고 플로팅 게이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컨트롤하고 플로팅. 이 컨트롤 게이트의 전압을 막 가하면은 이 통로를 이동하던 전자가 이제 플로팅 게이트에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낸드는 이곳에 쌓인 전자를 통해서 이 셀을 0 또는 1의 상태로 구분을 하는 거죠. 구분을 해가지고 정보를 저장한답니다. 이 상태는 셀에 들어있는 전자 개수로 구분하고 전자가 적으면 0, 많으면 1로 읽는 거예요. 이를 쉽게 이야기해서 데이터를 사람, 셀을 원룸으로 비유해 보는 겁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셀이라는 원룸에 그 데이터라는 사람이 입주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SLC는 하나의 데이터가 하나의 셀에 저장되는 방식인데 원룸을 혼자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월세, 즉 가격은 비싼데 데이터 처리 속도는 가장 빠른 겁니다.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민원수를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처럼 이 셀 안에 저장된 데이터 양이 적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거죠. MLC는 원룸에 칸막이를 쳐가지고 두 명의 사람이 거주하는 형태로 봅니다. 하나의 셀에 00, 01, 11 뭐 그런 형태로 그런 두 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죠. 그 하나의 방을 쪼갠 만큼 SLC보다는 저렴한데 데이터 처리 속도는 SLC에 비해서 느린 거죠. TLC는 그 한 셀에 3개의 데이터가, QLC는 한 셀에 4개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TLC, QLC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하나의 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많은 만큼 데이터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이때로서 TLC, QLC는 합리적인 가격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현재 IT 업계는 AI 환경에 맞게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낸드도 TLC보다 용량이 큰 QLC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유인데 실제 구글과 메타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는 QLC 기반의 이 SSD를 앞다퉈서 찾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부터는 QLC 낸드 기반의 제품 수요가 증가가 이제 두드러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트렌드포스는 올해 QLC가 낸드 출하량의 20%를 차지하고 이 비중은 내년에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죠. 이러한 TLC하고 QLC 방식은 셀당 공간을 넓힌 그런 3차원이죠. 이 3차원 구조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그 성능과 용량 개선을 위해서 평면 구조의 낸드의 셀 크기를 작게 그리고 간격은 좁게 만들면은 그 데이터 간의 간섭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인구 밀도를 늘리기 위해서 한정된 땅에 좁은 간격으로 집을 짓게 되면 그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에 반도체 제조사들은 낸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적층 기술을 적용하십니다. 적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선도적으로 기술을 도입한 곳이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2013년 단층으로 배열된 셀을 3차원 수직으로 적층을 해가지고 기존의 셀 간의 그 간섭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을 했고 이 평면이던 낸드를 높게 쌓아가지고 이 3D 구조로 만들면은 웨이퍼 한 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체 용량도 늘어나는 겁니다. 삼성은 이를 V낸드로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QLC 방식을 적용하는 등 그 기술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고요. 최근에는 1TB QLC 9세대 V낸드를 업계 최초로 양산을 했고 지난 4월에는 TLC 기반의 같은 낸드를 최초 양산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이렇게 9세대 V낸드는 더블 스택 구조로 이 두 번에 걸쳐서 채널홀을 나눠 뚫은 뒤에 한 개의 칩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셀을 높이 쌓아올리면 전자가 수직으로 그 쌓여있는 셀 사이를 오르내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이 통로를 뭐라고 하냐? 채널홀이라고 합니다. 채널홀. 곱게 뚫기 위해서는 셀을 나누어서 채널홀을 뚫은 뒤에 합치는 방식을 사용하고 이때 셀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뚫는 기술을 싱글 스택, 두 번에 나눠서 뚫고 합치면 더블 스택이라고 부르죠. 삼성은 여기에 이제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 홀을 그 만드는 채널 홀 애칭 기술을 더해가지고 업계 최고 단수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V9, 이 V9의 적층 단수가 업계 최고인 290단으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죠. 그래서 QLC의 9세대 V낸드는 데이터 센터용 고용량 SSD를 만드는 데 사용될 예정이에요.
삼성은 이를 시작으로 해서 향후 모바일 UFS, PC 등으로 제품 응용처를 점차 확대하는 계획이죠. 아울러서 QLC 기반의 그 낸드 제품 라인업도 늘리는데 올해 11월에는 업계 최고 용량인 eSSD인 128짜리 테라바이트의 모델 BM1743 이거를 선보일 것 같아요. BM1743은 7세대 QLC 낸드 플래시를 활용해 만드는데 삼성은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플래시 메모리 서밋에서 해당 제품의 개발 현황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그 HBM에서 하이닉스의 수위를 뺏긴 만큼 SSD 시장에서는 영향력을 키워가겠다는 보관인데 이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2분기 기준 삼성의 낸드 시장 점유율은 36.9%입니다. 1등인데요, 1등. 그 뒤를 하이닉스가 이 SSD 전문 자회사죠. 솔리다임을 포함해서 22.1%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을 통해서 QLC 기반의 60TB 이 SSD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내년 초에는 128, 그 다음에 그 이후는 256TB 제품도 선보이고 이 고용량 제품의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가서 하이닉스는 자체적으로도 낸드 제품의 라인업 확대도 준비 중이고 올해는 QLC 기반의 60TB 제품을 개발하고요. 내년에는 300TB야, 300. 이런 초고용량 제품도 준비해서 대응한다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의 그 플래시 개발실 부사장은 9세대 TLC 양산 4개월 만에 9세대 QLC의 그 V낸드 또한 양산에 성공함으로써 AI용 고성능, 고용량 그런 SSD 시장이 요구하는 최신의 라인업을 모두 갖췄다. 그리고 최근에 AI향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기업용 SSD 시장에서 리더십이 더 부각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QLC든 TLC든 간에 잘해서 많이 팔면 그걸로 장땡이겠죠.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좀 빌빌거려가지고 삼성전자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팬이지만은 어떤 때는 저 화딱지가 나 화딱지가 진짜 어떻게 보면 다 진짜 때 임원들 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진짜 옛날 같았으면 진짜 어디 옥상에 집합시켜가지고 한 대씩 때려주고 싶습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